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당신이 주목하시는 핀테크, 디지털 헬스 같은 성장주 관련 정보들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요. 정신 없으셨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그 속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 의미를 쏙쏙 뽑아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힘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규제 완화처럼 외부에서 불어오는 아주 기분 좋은 순풍을 타고 날아오르는 기업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대한 투자를 통해서 아예 스스로 강력한 엔진을 만들어서요. 어떤 폭풍우가 와도 뚫고 나가려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오늘 소식들을 이 순풍과 엔진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와, 순풍과 엔진이라니 비유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그럼 먼저 그 순풍 이야기부터 해보죠. 정부 결정 하나로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니 가장 먼저 살펴볼 핀테크 소식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가 급여 선지급 서비스 EWA라고 불리는 걸 더 이상 대출로 안 보겠다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 건가요?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입니다. 핵심은 불확실성의 해소예요. 그동안 차임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EWA, 즉 Earned Wage Access는 굉장히 회색지대에 있었거든요. 회색지대요? 네, 이거 사실상 고금리 대출 아니야 하는 그런 시선과 함께 언제든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CFPB가 이건 대출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차임의 발목에 차오져 있던 가장 무거운 족쇄가 그냥 풀려버린 셈이죠. 이게 바로 외부에서 불어온 가장 강력한 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돈으로 보여준 곳도 있어요. 바로 스퀘어의 모 회사인 블럭 이야기인데요.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돈을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데 더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50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돈인데 이걸 그냥 우리 회사 주가 싸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만 봐도 될까요? 어쩌면 뭐랄까 성장을 위한 새로운 투자처를 못 찾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맥락에서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50억 달러라는 규모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에 추가된 거고요. 이건 경영진이 시장의 우리 가치를 터무니없이 낮게 보고 있다고 확신할 때만 가능한 결정이죠. 특히 코인베이스 공동창업자나 차임의 이사가 주식을 일부 판 것과 비교하면 그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잠깐만요. 임원들이 주식을 파는 건 회사에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바로 10B5일 계획이라는 건데요. 10B 5일 계획이요? 네. 이게 뭐냐면 내부자 거래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임원들이 몇 달, 심지어 1년 전에 미리 짜두는 주식 매도 스케줄이에요. 나는 내년 3분기에 얼마를 팔겠다고 미리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도는 회사의 단기 전망에 대한 갑작스러운 비관론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자금 계획에 따른 정해진 수순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블록의 자사주 매입은 이사회가 특별히 모여서 결정한 그야말로 공격적인 베팅이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미리 짜놓은 계획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내리는 결정이냐의 차이군요. 블럭이 50억 달러라는 돈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베팅했다면 아예 벽돌과 시멘트로 미래를 짓는 기업도 있네요. 이제 스스로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디지털 헬스 기업 힘센 허스, HIMS가 오하이오에 2억 달러를 들여 거대한 시설을 짓는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경쟁사인 피드러 같은 곳들이 제3자 물류,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 배송을 맡기는 동안 힘쓰는 이 시설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제품의 생산부터 포장, 배송까지 공급망 전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경쟁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파는 것과 같아요. 해자라니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만 맞춰진 특별한 성분이 들어간 탈모약을 만든다고 해보죠. 외부 업체에 맡기면 소량 생산이라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자체 시설이 있으면 이런 개인 맞춤형 제품을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 영국 시장이 진출한 것처럼 글로벌로 뻗어나가려면 이런 안정적인 자체 공급망, 즉 엔진이 필수적입니다. 아,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기술로 엔진을 만드는 곳도 있군요. 의사들의 소셜 네트워크인 독시미티가 피어체크라는 새로운 AI 서비스를 내놨다고요. 네. 의료 AI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믿고 써도 되나? 불안하거든요. 독시미티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어체크는 동료 의사들이 특정 AI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고 사용하는지 공유하고 검증하는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AI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의료 AI의 심판이자 중개자가 되겠다는 거죠. 이것도 아주 영리한 방식의 엔진 구축입니다. 와, 똑똑한데요. 이런 과감한 베팅은 부동산 기술 분야에서 정말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오픈도어가 거의 미국 전역의 모든 우편번호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거의 올인 아닙니까?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마치 서부 개척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오픈도어는 일단 깃발부터 꽂고 보자는 식으로 영토를 미친 듯이 넓히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경쟁사인 로켓 컴퍼니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의 자금 조달 계약을 연장하면서 혹시 모를 추운 겨울을 대비해 자기 집의 벽을 더 두껍게 쌓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말씀하신 자금 조달 계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마스터 재매입 계약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로켓 컴퍼니스의 재무 안정성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아주 강력하고 유연한 마이너스 통장을 은행과 터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요? 네, 로켓 컴퍼니스는 주택담보대출을 사람들에게 내주고 그걸 다시 금융시장에 파는 사업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현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든든한 뒷배를 통해 언제든 낮은 이자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둔 겁니다. 2027년까지요. 오픈도어가 영토 확장에 집중할 때 로켓은 탄탄한 자금줄이라는 방어막을 치는 정반대의 전략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외부의 순풍 그리고 스스로 만드는 엔진 외에 시장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은 역시 월스트리트의 시선이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독시미티에 대해서 현재 주가보다 88%나 높은 82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어요. 이건 거의 꿈 같은 숫자 아닌가요? 시장이 못 보고 있는 엄청난 걸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조금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광고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거고 독시미티가 그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88%라는 숫자는 시장의 모든 긍정적인 기대를 끌어모은 수치라 작은 실수 하나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른 사례를 보면 바클레이즈는 로빈후드의 목표 주가를 171달러로 올렸고요. 텔라닥에 대해서는 비중 유지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이제 더 떨어질 곳은 없으니 슬슬 반등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진짜 거대한 이벤트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주요 지수 편입이죠. 실력 있는 인디밴드가 갑자기 메이저 음반사랑 계약하고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것처럼요. 온라인 중고차 업체 카바나가 드디어 S&P 500 지수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S&P 500 편입은 K-팝 그룹이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하는 것과 같아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갑자기 전 세계 모든 라디오 방송국에서 의무적으로 그 노래를 틀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핵심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입니다. S&P 500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즉 추종하는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거대한 인덱스 펀드 자금들이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무적으로 카바나의 주식을 사야만 합니다. 카바나의 실적이나 미래 전망과는 상관없이요. 이게 바로 구조적인 매수세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렇게 꽃길만 걷는 기업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힌 곳들도 있습니다. 인스타카트의 사례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AI를 이용해서 사용자마다 다른 가격을 보여주는 테스트를 하다가 소비자 단체와 규제 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됐다고요. 이건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수습한다는 그 실리콘밸리의 방식이 규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인스타카트는 에버사이트라는 AI 기술로 가격 차등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게 가격 투명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직면한 거죠. 결국 인스타카트는 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혁신을 포기한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주 현명한 전략적 후퇴라고 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 같은 규제 당국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판단한 거죠.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수백만 달러를 들여 미리 제거해버린 셈입니다. 아, 리스크 관리 차원이군요. 진로우도 구글이 새로운 부동산 광고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소식 하나에 주가가 10%나 폭락하는 위기를 겪었죠. 거대 기업 구글이 경쟁자로 나타났다는 건 정말 공포스러운 소식인데요. 맞습니다. 그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은 거의 패닉 상태였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자세히 분석해보니 어라? 이거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네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진로우가 수년간 쌓아온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부동산 중개인들과의 끈끈한 네트워크, 그 생태계가 구글의 도전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해자 역할을 할 거라는 평가가 우세해진 거죠. 그러니까 진로우의 위기는 시장의 인생 문제였다는 거군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체인 컴패스가 직면한 문제는 훨씬 더 현실적인 규제 당국의 칼날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네요. 정확합니다. 진로가 겪은 위협이 시장의 감정과 인식의 문제였다면 컴패스가 마주한 것은 상원의원들이 직접 반독점 조사를 요구하는 실질적인 규제 압박입니다. 이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리스크죠. 한쪽은 유령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한쪽은 진짜 칼을 든 상대와 마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부의 결정이라는 순풍이 핀테크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또 기업들이 오하이오의 거대한 시설이나 전국 서비스 확장처럼 과감한 베팅으로 스스로 엔진을 만들어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S&P 500 편입처럼 월스트리트의 구조적인 힘이 주가에 강력한 추진력을 더하는 모습도 확인했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본다면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업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죠. 차임처럼 규제 완화라는 외부의 순풍 덕분에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블록이나 힘스처럼 스스로 엔진을 만들어 어떤 날씨에도 전진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을 보시든 한번 자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기업의 성공은 유리한 바람 덕분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강력한 엔진 덕분인가? 라고 말입니다.